동생 왔는데 이거 내 거야. 네, 지금 집회금지 선고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8월 14일에도 집회금지 인정 신청을 받았는데 오늘은 그 전면 금지에 대해서 알았어. 완벽한 인용을 집회 금지를 압도행정으로 소송 경우도 상대로 됐지? 야, 너무 낮아. 이거는 완벽한 이런 적 없어요. 그냥 집회 자유다. 우려사제 서울에 그래서 저도 집회 계속 방해 기종이 뭐예요? 노트 20일입니다. 아, 노트 20일. 이게 성능이 최고입니다. 네. 일반 카메라로 더 낫더라고요. 그리고 이 빨아들이는 게 잘 빨아들여서 이건 노트 10이거든요. 펜하고 20하고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카메라 들고 다닐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 근데 지금 보니까 거의 깨진 게 없이. 이게 화질이 지금 나오는 기존에서 최고입니다. 제가 지금 명함을 늦게 안 가져가지고 네, 지금 명함이 없습니다. 제가 저 몸부림치는 게 하나 있어요. 명함으로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아까 볼펜을 주시라고 그랬죠. 제가 한국정교운하원 원장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 믿으시죠? 네네, 교육 집사예요. 너무 고마워요. 그 이정은 교수, 이정은 그분이 이제 종교자유연구원에서 왔잖아요. 그 이정은 교수가 종자연을 세운 게 기독교를 없애려고 세운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은 예수님 믿고 오히려 반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문화를 기독교가 가장 상식적인 그 우리의 바탕이에요. 하여간 여기 한국정교문화원 유튜브 채널 들어보면은 자기가 150회 나오고 있어요.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 지금 회의 시작됐다는 걸 알려주는 언론 같으네. 지금 발표하실 분 앞으로 좀 참석 좀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여기 무슨 소리예요? 핸드폰이 어디서 나왔어요? 방어분이요? 나도 여기 왔는데. 아, 그래? 그런 자리가 있나? 이게 발표자가 있어요. 아, 오케이. 후보님 보시죠. 저 후보님 오늘 칭찬받을 거 하나 있습니다. 지금 5개 집회 금지 처분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 사기 방역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집행정지 그 재판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9월 달부터 10월까지 5개 집회를 전면 금지를 하고 있었어요.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방해를 하고 어느 있었어요. 지역에 대한 강남역 집회. 강남역, 예. 강남역 집회. 예, 그래가지고 오늘 그 전례 없이 이제 집행 정지 이 결론 좀 길어졌습니다. 1시간 반 이상을 했었는데 좀 느낌은 좋았습니다. 느낌은 좋았는데 사실상 작년 8월 14일 날 집행 정지 인용 결정을 받은 이후에 계속 인용은 있었지만 다 조건부 인용 결정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완전 인용을 받았고 신청 기용까지도 피신청인이 부담하게끔 이렇게 저희 한번 주문만 읽어보세요. 네, 주문만 읽겠습니다. 예, 피신청인은 서울 서초경찰서장입니다. 피신청인이 2021년 9월 7일 신청인에게 한 5개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서울행정법원 2021 구합 78695 5개 집회 금지 통보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 신청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참여한 변호사는 도태우, 유정화, 박주현입니다. 네. 박주현 변호사 누구예요? 접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박수현 화이팅! 이런 좋은 기운을 우리 한교안 후보님께서 지금 행동하는 정의로 대한민국에 일어난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 지금 깨부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승리의 기운을 우리 황 후보님이 다 드릴 테니까 제발 대한민국 바로 세워 주십시오. 네. 진행하세요. 지금부터 행동하는 정의 황교안 대통령 예비 후보와의 간담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저희 황교안 예비 후보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뜻을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반드시 정권 교체 이뤄내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그런 정말 국민 친화적인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발표 내용은 각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현 변호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저좀길것 같은데 우리 고정희 변호사님 길게 하세요. 아니 7분. 근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7분. 지금 이게 딱딱 있나요? 네. 이게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대한민국에 발생한 부정선거의 솔직히 A부터 D까지 기존에 A, B, C였는데 A부터 D까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게 합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질문은 다 허용되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질문 하려고 할 때 나는 한태경이다 이러면 제가 나는 황교안이다 하면서 그 질문을 깨부셔 주겠습니다. 네. 사실 사회 부정선거는 이렇게 보정값이 있었습니다. 보정값.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정치부 기자가 3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전투표 보정값이란 말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이근양이라는 전략기획실장이 올렸는데 이 자체가 사전투표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180석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결과적으로 너무 컸는데 이것은 이 보정값에 의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빳빳한 사전투표가 개표장에서도 등장했는데 제공표장에서 등장했던 것보다 비율이 적었지만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그 세 표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사전과 당일의 차이입니다. 이런 차이가 허용된다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여론조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당일 투표는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이 들었는데 사전투표는 이렇게 파란빛으로 물었습니다. 이런 통계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서울, 부산, 경기, 충청, 강원, 충북 할 것 없이 사전과 당일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이렇게 사전투표에서는 파랗지만 강원도도 당일 투표에서는 핑크빛입니다. 이런 결과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왜 여론조사입니까? 왜 출구조사합니까? 사람들은 경량 차이다, 캠페인을 벌여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투표는 60대, 50대 이상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50, 60대가 이렇게 많이 있다면 결국에는 사전투표는 당연히 미래통합당이 이겼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본투표에서는 30대, 40대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본투표에서는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이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결과가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드릴 유령 투표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자, 서울, 인천, 경기에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이 63대 36의 통계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하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이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는 이거는 신이 통계적으로 절대 이해 안 된다. 신이 만들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것도 네. 신이 절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와 관내의 비율이 일괄되게 이렇게 0.39, 0.39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조작된다고요. 일부 부정하는 사람들은 모든 투표수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번 보십시오. 차이가 16대 15, 12대 11, 13대 13, 14대 14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일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사전투표 보정값이란 말에 의해서 조작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자개표기를 통해서 그리고 미리 넣었던 표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내와 관내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유명한 월터 미베인 교수가 월터 미베인 교수가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 시간대에 월터 미베인 교수가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부정선거라고 얘기한 곳은 남김없이 전부 부정선거가 인정이 됐고 다 승복을 했던 날. 자, 보십시오. 이렇게 투표소에서 로열용지에서 이렇게 출력되는데 비례대표와 지역구 투표 출력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최소 15초에서 20초가 걸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사전투표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소 1인당 투표 시간을 보면 15초로 끝낸 투표소가 203개, 관내 사전투표소만 179개가 존재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1등을 보면 부천시 신림동 같은 경우는 4.7초당 한 표입니다. 이거는 관내 사전투표가 빠진 숫자입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빠진 숫자입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빠진 숫자고 상동 이런 거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중동의 사전투표소는 마지막 그 발급 최종 용지 발급 시간이 18시 02 이거는 통합선거의 명부 선관위가 관리하는 그 서버에 기록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늦게 들어가서 줄을 섰다. 그래서 8시, 9시까지 투표했다는 말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18시 2분, 18시 2분, 18시 09분, 18시 21분이었기 때문에 이 자체로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관내 사전 투표만 고려를 하면은 평균적으로 4.7초당 한 표가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3시간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1.7초당 한 표가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7초라는 숫자가 얼마나 작은지. 투표지 뽑을 새도 없습니다. 그냥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기표소가 여러 개 있거나 뭐 그 투표함이 여러 개 있어서 성립될 수 있지 않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줄로 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채용 지원, 비닐 장갑 또 뭘 하나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데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줄로 서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로 서기 때문에 병목 구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병목 구간이 존재하는 구간이 3군데에서 4군데입니다. 즉 한 줄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체 구간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1.7초당 한 표가 존재할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이게 20대 인천인데 20대 인천의 경우에는 이렇게 1일차 금요일은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나타납니다. 2일차도 완만하게 증가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투표 심리가 내일도 있기 때문에 1일차에는 이렇게 투표 인원이 증가하지가 않습니다. 1일차에는 투표 인원이 증가하죠. 근데 21대는 어땠냐? 21대는 1일차에도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일차에는 이렇게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프가. 이거는 결국 조작된 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선거인 수가 4,674명인데 투표신 수가 4,684명입니다. 선거인 수보다 투표소가 많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선거인 수보다 투표소가 왜 많으냐? 이거는 이제 20대보다 비교해서 20대 같은 경우에
이 파주시 진동면의 경우를 고려를 하면은 새누리당 지지자는 39대 40으로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16명에서 72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선거인 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 이 늘어난 만큼은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령 투표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선거인 수하고 투표자 수 그리고 행정 통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투표소들이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들이 파주시 진동면, 분내면, 철원시 금북면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이 생기느냐? 결국 유령 투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영등포 을 같은 경우에 1886년생, 1889년생이 이렇게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령자는 뭐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구상의 최고령자는 여자의 경우에 1903년생입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1908년생입니다. 인천 연수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연수울도 남자가 1907년생인데 남자 세계 최고령자가 1908년생입니다. 전부 기네스북에 등재돼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투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정청 통계하고 2020년 선거인 명부 통계하고 다릅니다. 결국에는 선거인 명부 통계하고 행정청의 통계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조작을 위한 통계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건 아까 그 장면은 제가 이제 남양주갑에서 투표를 할 때 그 증거보전 절차를 할 때 이걸 열었는데 지역구 표를 깠는데 비례대표 투표지가 나와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덮었던 장면입니다. 유튜브 가면 되고 잔여 투표용지에는 원래 이렇게 매수가 있어야 됩니다. 매수가 있어야 되는 증거보전 절차에서 잔여 투표용지 이 함에 뭐가 있었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왜 본투표지에도 이렇게 빳빳한 것들이 나왔을까? 이 잔여 투표용지를 가지고 장난했었다는 것밖에 안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이 일장기 투표지에 보면 이 1년 번호 이 뗀 부분도 할 말이 많은데 이 부분도 정말 문제입니다. 투표함이 이제 두 번째 때는 이렇게 나왔는데 연수구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이렇게 뜯어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뜯어져 있느냐? 요거를 뜯으면은 요 구멍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100장씩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렇게 그 다음 증거보전 절차에서는 모두 다 뜯었습니다. 이거를 공문으로 발령을 해서 투표함을 전부 다 뜯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위에서 시킨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정당하는데 자기네들이 선거 부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들킬까봐 그런 것들을 다 이런 식으로 은폐를 했던 겁니다. 뭐 이 투표함이나 봉인지 훼손은 너무 일상적이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무효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봉인을 뜯어가지고 넣었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립 빵박스가 있었습니다. 도봉을과 그 안산에서는 단원에서는 이 삼립 빵박스가 발견됐는데 투표지 정립 보관 상자는 이렇게 정식 규격이 있습니다. 1000매용, 2000매용, 3000매용, 4000매용 이렇게 정식 규격이 있는데 삼립 빵박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삼립 빵박스가 왜 등장을 했냐? 또 이 보면 간내 사전 투표, 간내 사전 투표를 투표합니다. 사전 투표를 가지고 이 빵박스를 가지고 보고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정규 투표 상자가 아닌 이곳에 왜 이것들이 있느냐? 결국 삼립빵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거죠. 이 삼립빵이 뭐냐? 결국에는 파리바게뜨나 이렇게 유통망이 형성된 곳을 통해서 배송을 했다는 겁니다. 투표 상자, 가짜 투표지가 새벽에 배송하기 너무 좋거든요. 이것을 처음에는 선관위가 뭐라고 했느냐? 아, 이것은 간식빵 상자였다. 상자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썼다고 얘기했는데 간식빵은 삼립빵 이 간식빵은 삼립빵 간식빵이 아닙니다. 소세지를 넣어 먹는 조리용 빵이에요. 간식빵이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선관위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부실한 이런 봉인 관리는 너무나 일상적이고요. 이것들이 결국 부정선거의 흔적들입니다. 이게 증거보전 절차에서 처음으로 이제 열었을 때 나왔던 빳빳한 신권다방 같은 사전투표지입니다. 제가 찍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부만 있을 줄 알았는데 사전 투표를 재검표 때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부였어요. 우리 황 후보님께서는 30-40%라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한 번도 접히지 않은 투표지. 이거는 4.7 보궐선거에서 제가 선관위원으로서 서초 개표소와 강남 개표소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들. 여기 보면 너덜너덜하죠. 색깔이 있죠. 색깔이 너덜하지 않습니까? 접혀져 있지 않습니까? 접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투표지들이 없었습니다. 이런 투표지들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4.7 보궐선거에 때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개표 현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너덜너덜했는데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랬습니다. 제가 영등포울에서는 3,300장을 찍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가 공개할 수 있는데 지금 각서를 써가지고 어떻게 공개를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이거를 각서를 쓰게 하는 게 대부분이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이죠.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공개가 되어야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투표한 투표지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태경이다 하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태경 감옥 가자. 죽여야 돼. 이런 것들이 재검표 현장에서 나왔던 투표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재검표 현장에서 나왔던 투표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적어라고 이렇게 세 군데나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투표하러 가실 때 적어서 투표하십시오라고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런 투표지가 어떻게 재검표 현장에서는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유무효 투표 집계전을 보는데 이 유무효 투표전이 없는 것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들도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선관위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원상 복원 기능이 있는 특수 재질을 사용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벨상 협회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화해봤었는데 안 보이시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어떻게 원상 회복이 되면요, 이게 사전 투표에서 갓 뽑아낸 겁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되는 것입니다. 원형. 그런데 비례대표 투표지도 이렇게 됐어요. 빳빳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국인들이 작업을 하지 않았으면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에서 투표를 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편 투표에도 엄청난 부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청주 상당구에 이번에 연기가 된 건데 이게 증거보전 절차에서 찍었던 겁니다. 이 관외 사전 투표인데요. 여기 보면은 절단면이 좀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이게 여기가 자른 흔적이 나옵니다. 자른. 사전 투표지는 뭐라고요? 프린터에서 출력되는 것입니다. 낱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결코 이렇게 잘린 자국이 나올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이 나올까봐 두려워서 상당부를 계속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외 사전 투표와 관련돼서 이렇게 민경위원이 그때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잘린 폐기물을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우편 투표와 관련된 관외 사전 투표를 보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등기 번호를 272만 개를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272만 개를 전수조사했고요. 이 부분 넘어가든지. 그리고 지금 보면 이 배춧잎 투표지 되게 유명하죠. 이 배춧잎 투표지가 지금 현상금 10억 원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찍었는지 저는 알 수 있어요. 선관위 서버만 보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 QR코드를 보면 발급 시각을 알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보면 발급 시각을 알 수 있고 선거인 명부에 예를 들면 부처에 한 아무개가 4월 10일 날 5시에 투표했다라는 기록이 있으면 그 아무개가 투표를 한 겁니다. 10억 현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선관위는 이렇게 500만, 600만의 그 개인 정보도 가질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했습니다. 예, 우편 등기 전수조사를 한 결과는 150만 개 정도가 부정이었는데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너무 많이 했는데 결코 있을 수 없는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주에서 울산으로 가는 울산 선거관리위원으로 가는 경유지에서 강릉을 한번 거치게 되는 있을 수가 없는 경주에서 울산까지 가는 그러니까 울산 여기로 배송이 되려면은 이렇게 배송을 하면 되겠죠. 뭐 거친다고 해도 대구 정도 거친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데 얘가 어떤 경로를 지내느냐? 경주 가서 포항 가서
대전 가서 또 강릉 갔다가 울산 갔다가 갔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세부적으로 보면 접수돼서 경주 우체국에 접수가 되면 경주 우체국에서 발송이 돼야 됩니다. 근데 경주 우체국이 언제 간 데 없어요. 황우편 집중국에서 또 발송을 하고 발송을 하면 다시 그 도착을 해야 되는데 도착은 또 언제가 되었고 황우편 집중국에서 또 발송을 한 겁니다. 이렇게 발송 도착은 조작을 하다가 남긴 흔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등기수는 여러분들이 보았던 등기수는 투표수하고 일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등기수가 뭐하고 일치를 하느냐? 선거인수하고 일치를 합니다. 도착한 투표수하고 등기수하고 일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인수와 대부분 일치합니다. 결국 선거인수에 맞춰서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 기자회견을 했던 그 부시력이 잘린 그 조각들이 결국에는 이 작업의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갑에서 영등포 울, 이 영등포 울과 관련된 곳인데 영등포 지역의 경우에 관내 사전 투표를 12,467명이 서울의 다른 지역 가서 관내 사전 투표를 합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서울 다른 지역에 관내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죠. 그런데 2만 명, 2만 3천, 2만 4천 명 정도 되는 사람 중에 서울 지역, 다른 서울 지역 가서 관내 사전 투표를 하는 사람이 12,467명이다. 이건 아닙니다. 상식적이잖아요. 이 연수 같은 경우에도 2만 개 중에 인천 다른 지역 가서 관내 사전 투표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9,647명.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경기 지역까지 합치면은 그 수는 급증합니다. 관내 사전 투표를 왜 한다? 직장이 그쪽이라서 할 수 있죠. 군인 때문에 할 수 있죠. 그런데 금요일, 토요일 그 배송 기록을 조회를 해봤더니 금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많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두 번째 날이 이렇게 급증을 했죠. 두 번째 날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은 공휴일이에요. 놀러 가는 거예요. 제주도나 경주나 이런 데서 관내 사전 투표를 할 수는 있어도 인근 주변 지역 가가지고 관내 사전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정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 뭐 경주 우체국에 접수를 하면은 타 우체국, 경주 우체국에서 발송을 해야 되는데 포항우편 집중국 이렇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죠. 17,688. 수령 이상 이름이 개, 희, 깨, 임 이런 깨씨, 희씨, 밤씨 이런 것들이 또 2만 개. 그리고 선거 우편물은 특별 우편물입니다. 미배달이 5건이 됩니다. 대전 둔산 우체국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 배달이 안 됐다고 합니다. 미배달 사유는 폐문부재. 선관위가 선거 기간에 무슨 폐문부재입니까?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4월 12일자 우편도 있어요. 그리고 우편은 접수를 하고 이렇게 발송을 해야 됩니다. 접수를 하고 발송을 해야 되는데 발송부터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조작을 하다가 남긴 흔적들이에요. 그리고 등기표면은 이렇게 수신 날짜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2020년 4월 12일. 그런데 수신 날짜가 없는 것이 138,860개나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수령인은 본인이거나 회사 동료여야 되는 거죠. 배우자 동거인 형제 자매가 5,000건이 넘습니다. 동거인 형제 자매가 5,000건, 배우자 이런 것들. 그리고 선거는 4월 10일, 4월 11일 날 있었습니다. 선거 우편물은 4월 12일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4월 12일자 발송된 내역이 선거 우편물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누가 이 연수구, 인천 연수구에 민경위원 선거관리 선거 지역인데 4월 12일자 우편물이 있어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재검표 현장에서 제 그 감정 대상물로 남겨진 투표지인데요. 이런 투표지들이 수천 장 나왔습니다. 수천 장, 최소 수천 장입니다. 여기에 그냥 정상적인 투표지로 보이죠. 근데 이거를 자세히 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찌그러졌죠. 자세히 보시면 찌그러졌습니다. 예, 이런 투표지가 한두 장이 있으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사전 투표는 전국적으로 다 봅니다. 이쪽에서 오고, 뭐 서울에서 오고, 대구에서 오고, 대전에서 오고, 이런 투표지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은 뭐예요? 도장은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은 그 다른 지역이지만 생산된 지역은 동일하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이 색깔이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이 색깔이 다른 투표지들이 20장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투표 관리관 도장은 다릅니다. 다른 지역인데 20장 이상 동시에 나올 수 있나요?
뭐 이럴 수 있어. 프린터에 잉크가 모자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검표장에서 동일하게 20장 정도가 이렇게 동일하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서울, 제주, 인천 이렇게 해서 날라온 것들인데 어떻게 20장이나 동일하게 글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정일영이나 민경욱의 이영이나 주정국의 지읒 이 부분이 색깔이 다 다른 게 나왔어요. 저는 그때 새벽이라 눈이 침침하게 안 보였는데 법원 직원이 귀신같이 찾아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20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동은 다 달라요. 동은 다 다른데 오류는 동일하다. 이거는 뭡니까? 결국 동일한 곳에서 제작이 되어가지고 넣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 이른바 이발이 투표지입니다. 이렇게 옆이 잘린 부분, 그리고 이 배추잎 투표지. 이 배추잎 투표지도 있을 수가 없는 것들이죠. 이거는 인쇄를 하다가 나온 자국입니다. 그리고 기표 도장이 자세히 보면은 이런 도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무효표로 찍힌 건데 하나의 그 기표 도장으로 찍었는데 다 다릅니다. 다릅니다. 이게 굵기가. 도대체 이게 왜 다른가? 타이로는 부정. 이 기표 도장이 분명히 우리는 하나인데 제가 그 변론 과정에서 상대방 피고한테 대법관을 통해서 물었습니다. 4.15 때 사용된 기표 도장은 몇 가지 종류입니까? 답을 해보십시오. 답을 안 하는 거예요. 답을 안 하는 답 제가 말씀드리기서 하나입니다. 라고 했는데 답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했는데 서면을 아직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형형색색의 도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뭔가 자독의 결과물인 거죠. 이렇게 한 종류가 나오는 거거든요. 한 종류. 저런 식으로 지키는 거거든요. 저렇게 형형색색의 기표 도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린 투표지들이 나왔습니다. 잘린 투표지. 양산, 대구, 뭐 분당 할 것 없이 이런 잘린 투표지. 저는 설마 이런 것들이 있을까 했는데 실제로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수십 장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이고요. 종이 전문가에 따르면 요 간극이 일정하지 않는 그런 투표지들이 수십 장이나 수백 장, 수천 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규격이 정상적이지 않은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히 되는 것들은 수십 장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은 그 앱손 프린터 100만 원이 넘는 겁니다. 거기서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장기 투표지죠. 일장기 투표지 이렇게 있는데 이 일장기 투표지는 1000장이 넘게 나왔습니다. 송도 이동재 유튜브에서 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검증 때 투표록, 개표록을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는 투표록, 개표록은 이렇게 별지로 검증도에 꼭 기재를 하게끔 제가 뭐 선거인 수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게끔 넣었습니다. 그렇게 넣었는데 이 일장기 투표지와 관련된 부분은 투표록, 개표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셨던 분 한 분이 인천 연수구 선관위 선거 계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 투표 관리관도 이거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상 현상을 기재한 경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선관위원을 해봐서 압니다. 투표 그 사무원이 이런 거 할 때는 이거 낱낱이 이거 가위로 탁 잘라가지고 정교하게 떼줍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렇게 넘버 0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넘버 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투표 관리관 도장도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기 저 화면 되겠지가 작년에 남양주에서 그 쓰레기통에서 기표 도장이라는 걸 주워 왔습니다. 그때 뭐가 있었냐? 인주가 있었습니다. 원래 기표 도장은 만년 도장으로서 인주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인주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다가 걸린 작업이죠. 그리고 망점을 통해서 봤는데 이 망점을 이 루페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인쇄 전문가가 확인했을 때 2000년수에서 확인했을 때 이 루페 전문가는 이거는 프린트된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00모조지가 아닌 150모조지입니다. 제가 인쇄 계약서를 전부 다 구했습니다. 전 거기 보면 전부 다 100g per 제곱미터입니다. 100g per 제곱미터인데 그 인쇄 전문가는 저거는 150모조지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등포울의 경우에는 100모조지가 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바꾼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영등포울 증거보존 절차에서 법원 보관되어 있던 그 공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용서류 등 무효죄로 저희가 고발을 했고요. 이렇게 본드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본드 자국들이.
이제 본드 자국들 2장, 3장 이렇게. 이 본드 자국들은 왜 생기냐?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메모지 있을 때 이거 보시죠. 이것들을 통해서 자국이 남는 거예요. 이 자국. 그리고 이 이발이 이건 파란 거죠. 이 파란 거.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20장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장은 다 다른데 전국에서 오는 도장이 어떻게 같은 유형으로 이렇게 반복됩니까? 하나 정도는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20개가 동시에 그렇게 나왔다? 도장은 다른데 도장만 다르고요. 생산 대문은 같기 때문입니다. 이발이가 생기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이걸 자르다 보면 그 부분이 끄트머리가 이렇게 남아서 생기는 거라고 인쇄 전문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이프, 그 다음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눌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 그냥 없애고 새 걸로 바꾸면 되는데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주로 사전투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사전투표는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 번호를 새로 넣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이프가 된 이것들을 어이없게도 붙여갖고 넣어놓은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죠. 설마 이거까지 걸릴까? 이렇게 본드가 붙은 것들. 처음에 개표 영상에서는 이게 뭐 이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수십 장이 나왔어요. 수십 장, 최소 수십 장입니다. 제 영등포를 거기 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끝났나? 39. 네. 좀 더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면은 하태경 같이 물어보시면 제가 완벽하게 모든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말한다고 그랬는데 시간 초과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훨씬 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시간을 좀 줄이라고 해서 그래도 이게 제가 이제 부정선거 확실합니까? 100%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 부정선거입니다. 왜 200%입니까? 하나는 부정선거고요. 나머지 100%는 증거인멸입니다. 증거인멸이 대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증거인멸 확률이 100%라서 200%가 부정선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추후 또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이해를 돋구어 드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질문이든 저는 다 반박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해 드릴 테니 뭐 나는 하태경이다, 나는 유승민이다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팩트와 증거로서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현 변호사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권호영 변호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변호사 하면서 작년에 그 4월 26일인가 주일날 저녁에 이제 그 민경욱 의원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 우리가 이제 부정선거 무효소송 하는데 석성현 변호사님하고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 몇 분이 만나는데 회의를 하고 그날 민경욱 의원을 처음 봤습니다. 저도 인천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처음 보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보전 처분이라고 해가지고 인천에 그 지방법원에다가 그 투표지 이제 이런 것들 전부 다 미리 이제 사람들이 변경을 못하게 보전 처분했는데 마침 그날 월요일 날 넣었는데 화요일 날 판사가 그걸 결정을 해주고 수요일 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신속하게 이제 투표지하고 우리가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전산 서버,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도 보전처분 신청했는데 그거는 기각이 됐고 그거는 이제 안 받아줬고 다만 뭐 비례대표 투표지라든지 통합선거인 명부라고 아까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이 선거인 명부 중에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분인데 그 연령대가 명부에 있다는 이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통합선거인 명부는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국 각 선거구에서 이제 제출받은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가지고 전부 통합해가지고 전 국민의 이제 선거인 명부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컴퓨터로 이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투표를 하면 그 기록이 데이터베이스에 다 기록이 되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 조작할 수 있는 길이었고 그거는 결국 선관위원회에서 그 서버 컴퓨터를 만출을 하고 또 바꾸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런 원본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라는 건 선거의 명부를 중심으로 확인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명부가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의 선거가 4.15 선거였고요. 그거는 초창기부터 우리가 파악한 일이었고 또 초창기에 우리가 파악한 거는 사전선거 그 득표율이 그러니까 전부 민주당이 다 그냥 그것도 우리가 통계를 좀 배우면 오차범위라는 게 있거든요. 오차범위가 얼마가 되면 이건 99% 뭐 범위 내에 다 속한다. 이렇게 이제 그렇지만 그 오차범위라는 건 아주 대개는 적거든요. 적은데 이번 선거는 오차범위가 그냥 말하자면 뭐 우리가 지구상에서 아니면 지구가 폭발할 확률도 안 되는 그런 범위를 전국적으로 다 초과해가지고 민주당이 다 승리한 그런 결과였다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비율이 아주 소수점 두째 자리 같이 아주 득표를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투표 결과를 발표를 해서 이건 틀림없이 부정선거라고 이제 다들 확신을 했고 특히 뭐 이렇게 통계학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틀림없이 이건 확신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정당에 관계되는 분들이 그분들은 보니까 상당히 학식이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나라의 뭐 대학에 저명한 뭐 통계학, 뭐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야 학자가 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저거는 뭐 있을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저 사람 좀 양식 의심스럽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야당, 국힘당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 전체가 이렇게 거짓말에 선동이 되고 또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됐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참여한 것은 인천 연수울 그 민경우 의원 지역구 그 재검표할 때 제가 참여를 했었고, 그다음 영등포을 박용찬 이제 그 후보 여기에 재검표 과정에 참여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보자마자 이건 왜 투표지가 왜 이리 새 거지? 투표지는 분명히 우리가 투표를 하면 이제 다들 투표를 해가지고 기표를 하고 사람이 적어가지고 투표함에 넣고 그걸 전부 꺼내가지고 이제 투표함을 개봉을 해가지고 그걸 꺼내가지고 전부 적은 걸 펼쳐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분류기라는 기계를 통과를 시키고 또 검산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그 투표지라는 건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종이로서는 말하자면 헌종이가 이제 보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는 거는 전부 이런 세종이고 세종이도 전부 아주 다발로 해가지고 아주 잘 이렇게 각이 져가지고 이렇게 보관이 돼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가짜인데. 그래도 또 저쪽이 상대방이 공무원 조직이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고 또 법원에서 대법원 법관 앞에서 재판을 하는데 이렇게 가짜를 이렇게 대규모로 넣었다는 것은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긴가민가 했는데 나중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가짜인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 사진이 있거든요. 동영상이 있고. 마침 그 민경우 의원 지역구에 선거 감시 활동을 하시는 어떤 분이 찍어놓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봤더니 전부 다 바꿔치기가 된 거예요. 그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박용찬 의원 후보 지역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박용찬 후보가 그 MBC 앵커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MBC 뉴스라든지 KBS 뉴스에서 그 당시 찍은 그 뉴스 기사를 봤더니 거기 있는 투표지하고도 완전히 다른 세종이를 몽땅 다 놓고, 그래 또 혹시 다른 변호사님들이 다른 지역구에 청주의 윤곽근 그 지역구에 그 투표지 이제 현장에 보존 처분할 마침 마침 판사님 허락하에서 미리 봉투를 열어가 투표지를 받더라고. 그것도 완전히 새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 우리 저기 황교안 그 대표님 후보님은 30 내지 40%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유보적으로 이 말씀하신 거지 사실은 저는 100%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잡아가도 왜냐하면 저거 똑같은 게 들어앉았으니까 100%가 다 바꿔치기가 된 거예요. 뭐 이분들은 요거는 접혔네. 근데 접힌 거는 한 10%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정상적으로
투표할 때 접은 그런 자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이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그 개표할 때 어떤 그 투표지가 있었는지. 마침 이분이 저는 사실 기독교인인데 이분이 아주 금식하면서 현장에서 동영상 촬영한 게 이게 남아 있어요. 이분은 자신을 밝히지도 않으시려고 하시거든요. 모르드게라고. 네, 그거 한번 펼쳐보시죠. 네, 동영상. 여기 맨 오른쪽에 거. 다른 건 다 너무 길어요. 오른쪽에 거. 이거. 네, 이거. 이게 좀 한번 크게 펼쳐봐 주시죠.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연수 가브리 그 연수 인천의 선악체육관이라는 데서 같이 이제 개표자고 한쪽은 갑 한쪽은 을인데 이게 5시간짜리라서 네, 제가 좀 조정을 할게요. 이걸 쭉 넘겨보시면 이게 실제 이제 개표 장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개표 장면에 이런 투표지거든요. 그 이런 투표지들이 저렇게 새로운 투표지로 변화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선관위에서 완전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투표함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개함하면 투표지를 저기 막 그 테이블 위에다 막 쏟아 놓거든요. 요거는 이제 분류기라는 거 통과하고. 이 보세요. 여기 투표지가 이게 실제 이제 이걸 여기 보시면 이게 어디 아까 그런 그 새로운 투표지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여기 보면 이분들이 멘트가 나오는데 뭐냐면 민경욱 의혹은 너무 많이 접어가지고 이 분류기가 자꾸 스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발견한 건 하나도 접힌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접힌 게. 한 번 접은 거도 자국만 이렇게 구부러진 자국이지 2번 접은 거도 없는 그런 건데 여기는 너무 접어가지고 분류기가 자꾸 고장이 난다 그러고 어떤 데는 이렇게 하다가 이거 보세요. 요거는 비교적 요걸 한번 보여드리면 요건 비교적 약간 깨끗한데 어떤 건 완전 신건 나발도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날 개표할 때도 현장에 가짜 투표지를 투입한 게 전국 곳곳에 다 보여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만 조작한 게 아니라 투표 결과 자체를 사전 당일 다 조작이기 때문에 사실은 선거 결과가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야당이 완전히 승리한 압승한 선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거는 비율이고 규칙 하나도 없이 결과를 다 그냥 바꿔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요 옆에 보면 연수 갑이 같이 돼서 그 당시에 그 어떤 보좌관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사진을 줬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현장에 테이블 위에 완전히 새 투표지를 올려놓고 저기 작업을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한 다발 되면 한 1000장이나 800장 되거든요. 100장씩 묶음으로. 그걸 갖다 얹어놓고 그걸 투입을 해가지고 계산하니 이 선거를 이길 수가 있나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이거 보세요. 여기 이런 투표지들이 이걸 다 이분들이 여기 학교 교사나 공무원들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일단 접은 걸 다 펼쳐야 돼요. 그래야 셀 수가 있으니까. 그 작업을 몇 시간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새로 보존된 거는 저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완전히 새로 그냥 다 세트로 해가지고 다 제작해가지고 이 전부 다 이렇게 접는 거고 저거는 이거는 설명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안으로 다 확인한 거고. 사진은 이제 우리 대표님 보여주시고 이제 설명도 하시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그러면 똑같은 투표지거든요. 연수을 그 민경욱 의원 그 지역구에서 한 그런 개표 장면 이게 너무 이제 제가 너무 길어서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작업을 그냥 밤새 하는 거예요. 밤새 하는데 이걸 가지고 바꿔치겠으니 이거는 저는 이제 그래서 참 처음에는
이게 좀 부정선거하는 사람이 소수가 들어가지고 뭔가 전산을 통해 작업을 해가지고 이 결과가 이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했다 이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건 대규모 대량의 조작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제 조직적인 이게 있어요. 그래서 야,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나.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그 윤호중 그 거기가 구리시 선거구거든요. 그분 상당히 이거 당에서도 요직을 가지는 분인데 그분 그러면 거기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색깔이 다른 투표지를 발견해가지고 고발한 사람을 대검찰청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근데 작년에 기사를 이제 최근에 봤는데 5월 19일 날 대검찰청 그 투표지 뭐 지분도 감식하고 여러 가지 감식을 해서 포렌식 센터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있는데 거기서 감식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 불이 났다는 보도가 있어요. 근데 그런 투표지 같은 걸 다 태워먹은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이제 민경욱 후보를 수사를 하게 돼요. 그 투표지 6매를 가지고 국회에서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다고 했는데 그걸 제보한 분을 나중에 자기 신원이 밝혀지니까 이 사람을 데려다가 조사를 하는데 5월 30일인가 이 사람을 데려다 조사하면서 이 사람이 침에서 DNA를 채취를 하더라고요. 침을 채취를 해가지고 포렌식 센터에서 감정을 하는데 그 후에 그 불에 탄 봉투에서 이 사람의 DNA를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5월 19일 날 불에 났는데 30일 날 데려다가 이 사람 DNA하고 불에 탄 봉투에 DNA를 찾았다고 하면서 맞춰가지고 이 사람을 투표지 봉투를 찢은 절취범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실형을 선고를 하거든요. 법원도 그렇고 증거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대한민국이 어디까지냐. 저는 이제 여기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정선거가 이게 그러면 소수의 선관위만 개입된 게 아니라 그럼 왜 검찰에서는 그걸 덮어주는 그런 수사를 하지? 이 사람한테 전부 다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민경욱 의원이 헛소문을 퍼뜨린 주범이고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해치고 가짜 부정선거 소문을 퍼뜨리는 이런 거에서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실형을 2년 6개월이나 선고를 하고 항소심에는 1년 6개월을 깎았는데 그 깎으면서 유죄 선고를 한 시점이 6월 30일에 6월 28일 날 연수구 검증이 있었거든요. 검증 결과를 딱 발표를 했는데 뭐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당시 언론에 보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30일 날 판결 선고하는데 저는 사실 무죄 선고하려고 가봤는데 그 법원 판사님들 그러니까 고등법원 판사들이니까 상당히 지위도 높으신 분들이 이분들이 그냥 웃으면서 판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속으로 야 이분들이 도대체 뭐냐 증거도 없는 걸 유죄를 하면 28일 날 6월 28일 검증 결과가 그런 식으로 덮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부터 흐뭇하게 판결한 거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대한민국은 지금 이거는 사실은 이거 선거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내년에 이제 우리 한교안 후보님 이제 대권에 도전하셔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고 저는 꼭 되리라고 믿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누가 정직한 분인지 아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이제 뭐 전부 조직적으로 공무원들 또 학자들 그리고 언론들 전부 다 이제 같이 뭔가 공범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공범 수준의 묵인을 하고 있고 드러난 사실도 덮고 또 더군다나 국가 공무원 조직이잖아요. 공무원 조직이 저렇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야 이거는 보통이 아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그래서 요즘 점점 생각하는 게 야 이거는 정치인들한테 맡길 수도 없는 거고 기성 언론들한테 맡길 수도 없는 거고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야 된다. 그런 차원의 이제 마음이 들거든. 그래서 한교안 대표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앞장서신 리더가 되셔서 국민들을 이제 따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바로잡으면 이게 대통령 선거도 사실 미리 다 짜놓고 하는 선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그 어제 그저께 토론회 저도 잠깐 봤는데 그러니까 그 경선 룰을 그런 식으로 정해놓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아마 이미 내부적으로 뭔가 작전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1등 시키고 2등 시키고 여론을 올렸다 내렸다 이런 작업들을 사실은 작년에부터 본 거거든요. 본 걸 이번에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정선거를 밝히는 일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사실은 이걸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있는 거지. 대한민국이 공직이고 우리 세금 내고 아주 가진 세금을 다 짜내가지고 가져가지고 돈은 제멋대로 그냥 나눠 쓰고
이런 상황에서 선거 부정을 계속 이걸 덮고 넘어가면 우리는 미래도 없고 정말 답답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국민들은 우리 다수가 정직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수 이 범죄한 사람들은 소수가 덮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아마 결탁해가지고 조금 자기한테 이익이 있으라고 생각돼가지고 묵인을 하고 결탁을 하는데 그건 다수의 국민들은 그런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적어도 한교안 대표님 대선에 출마하셔가지고 이걸 적극적으로 이제 밝히고 나가시니까 한교안 대표님께서 나가시는데 우리 국민들은 같이 이제 진짜 들고 일어나야지. 근데 오늘 또 박준 변호사가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집행정지라고 우리 집회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해가지고 2명 이상이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서초경찰서장이 대법원 앞에서 집회하는 걸 계속 방송을 해가지고 집회를 하고 아예 공식적으로 집회 금지를 통보를 하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도전을 해가 소송을 한 거예요. 소송을 해가지고 이거 집회 금지는 위법하다고 했는데 이제 가처분을 해가지고 위법하다고 일단 임시적으로라도 이제 판결은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데 임시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회를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일어나면 사실은 쟤들은 당장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 증거가 있거든요. 적어도 제가 이런 거 동영상 편집 기술이 떨어져서 그런데 한번 그래도 제가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한 3분도 안 되는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번에 증거 보존 절차를 제가 9군데를 가면서 처음에는 63대 36 이렇게 전산 조작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증거 보존 절차를 계속 하다 보니까 선거 관리 자체가 너무 부실해가지고 이거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재검표 현장에 제가 뭐 이 편집 기술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이런 투표지예요. 이거는 완전히 새 거거든요. 하나도 자국이 없어요. 판사가 한 장을 가지고 앞을 보고 뒤를 보고 해서 자국을 찾으려고 자국이 없는 투표지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걸 뭘 진짜 이건 가짜거든요. 가짜고 진짜 우리가 아까 그 개표장에서 본 그 투표지는 완전히 갈아치기래. 이게 임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냥 숫자를 다 맞춰놓고 이걸 뭐 검증할 수 없는 선거죠. 그리고 분명히 조작이 됐고 그럼 이 선거는 무효죠. 요 다음에 이제 비교되는 동영상이 나오거든요. 이거 보세요. 여기 투표지가 전부 다 접혀져 있어요. 접혀져 있는 게 아직 보여요. 이렇게 반으로 접혀져 있고 2번 접혀져 있고 세로로 접혀져 있고 어떤 사람 2번, 3번 접은 사람도 있고 저런 투표지를 모아놓은 게 어떻게 그렇게 맞바단 새로운 거는 그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는 사실은 이거 보세요. 이 투표지가 이렇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모아놓으면 어떻게 그렇게 맞바닥에 1년 동안 변화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걸 가지고 덮으려고 하니까 이거는 비정상도 대단한 비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고 초등학생들까지 다 이거 보여줘가지고 다 같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이건 이렇게 하는 불법자들 강도짓이거든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아까 그 화면에 보이는 게 이제 우리 스캔할 때 이제 화면 나왔는데 이번에 그 영등포에서 하는데 처음에 흑백 투표지를 가지고 이제 스캔을 해가지고 표본을 만들어 넣더라고요. 근데 어제 빨간 도장을 하나 쭉 옮겨가지고 다 척 붙이니까 칼라 투표지가 되는 거예요. 얘들이 아주 도장을 다 저장을 해놓고 그런 식으로 여기 갖다 붙이고 여기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투표지를 만든 이게 무슨 선거예요? 이거 하나도 확인도 안 되고 우리 위조된 게 다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 방법까지 우리가 조사만 하면 돼요. 그래서 왜 검찰에서 이걸 압수를 안 하느냐, 압수를. 그렇게 압수수색 잘하잖아요. 압수수색 엄청 많이 해요. 우리 이거 선거부정 조사하는 서양기 목사님이랑 여자 목사님인데 그 집안 11시간 동안 압수수색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스마트폰도 가져가고 뭐 동영상 촬영도 가져가고 아니 그렇게 검찰이 그냥 조져대고
부정선거를 주장한 사람은 그냥 실형을 주고 하면서 진짜 부정선거 범인들에 대해서 왜 압수를 안 해? 선관위가 당장 압수하면 현장에 증거가 다 있잖아요. 그럼 끝나잖아요. 다 밝혀지는데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지껏. 그리고 왜 검찰에서 그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제 검사 잠깐 했지만 뭐 검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 상식이잖아. 상식인데 검사가 그 직을 위해서 검사를 임용을 해주고 월급을 주고 아니 권한을 주고 뭔가 그렇게 하는 건데 왜 검사들이 조사를 해요? 대한민국 검사가 한 명도 없나요? 검사 한 명이 다 이런 수사할 자격이 있거든요. 왜 대한민국의 검사들은 이걸 압수수색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연수구 선관위에 가면 연수갑을 거기에 보관해 놓은 것들 몽땅 압수하면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구속영장 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이만큼 나왔는데 압수수색을 안 해.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이분들 교사들이고 공무원들이라서 이분들이 이제 누가 고백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분들이 사실은 연수구 그 송도 지역의 교사들 공무원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나와야 돼요. 나와가지고 야 이거 사기다 하고 전부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황교안 대표님 여기 계시니 아까 인천에 어떤 원로 정치인이 말씀하신 대로 미리 다 짜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님께서는 이번 레이스에서 그 대선 후보들하고 같이 이제 회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회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경선 룰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공동 이렇게 해야지. 저대로 가면 그냥 자꾸 이제 황 대표님 같은 분은 자꾸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장난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사실 우리 국민들이 뒤에서 든든하게 이제 뒷받침이 된다는 걸 우리 황 대표님도 아실 거예요. 아시고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이거 찍은 분도 금식하면서 이걸 5시간짜리 이거 비디오인데 뭐 밤새도록 찍은 거 그 다음에 또 출근해야 된다고 막 하시면서 이걸 찍은 거 이런 분들이 전국에서 이걸 사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 이제 새롭게 되고 정의를 이룰 수 있는 호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오늘 박주현 변호사가 우리 길을 이렇게 뭐든지 우리 황교안 후보님 우리 대표님한테 길을 불어모아가지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국민들이 우리 주권을 찾기 위한 이거 혁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몰라도 혁명을 해야 되고 그거는 대선하고 상관없이 전부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고 기성의 썩은 정치, 썩은 언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이렇게 바꿔지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정당한 사람이 이렇게 좀 정당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길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노영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다음은 조전영 특보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정치인으로서 두 분 앞에 변호사님과 다르게 다른 관점에서 이제 모두만으로 5분에 7분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현 대한민국의 상황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초유의 국가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라 곳곳에 붉은 적대 세력들이 물들어가고 있고 또 불법과 거짓, 조작과 선동으로 난무하는 가운데 지난 4.15 부정선거는 100주의 단해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세계 12의 경제 대국가, 자유민주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었고 이것은 하늘과 땅도 알고 또 바다의 모든 짐승과 모든 생물체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집단 여당은 침묵하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적극적인 공세와 방해로 상황을 호도하고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는 반드시 밝혀야 하고 또 법정에 세워야 건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인을 나눠준 것처럼 그것은
국민의힘 부정선거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현재 이 국민의힘 경선 룰을 보면 이것은 4.15 부정선거에 이어서 주도 면밀하게 짜여진 부정선거 계획서라고 보면 정확히 맞을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내부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작용하고 있는 2022년 대선 부정선거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서는 작년 4.15 부정선거에서 천병 역할을 한 문재인 정부의 친이대 중앙선거위원회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 경선 규정을 장악하고 있고 후보 선택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은 대한민국의 현 적대 세력들이 선거라는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내년 경선 대선을 장악한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에 조선인민 사회주의를 완수하겠다는 목표가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면 분명히 알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우리 황교안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 1차적인 방법으로 이들이 꺼낸 카드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이 선거관리를 통해서 국민의힘 경선 모든 시스템을 통제하고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게임은 야당 후보 누구라도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포탄을 안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경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게임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누구라도 절대 수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 경선 규칙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면서 또 국민의힘 당대표와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 일로 일어나는 추후의 모든 사태의 책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이준석 당대표와 국민의힘 선거관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현 특보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7시까지였는데요. 시간상 두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아니 조금 더 질문 있으면 하나 더. 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황교안 더 타임즈 중앙선 기자입니다. 황교안 후보님은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을 언제 감지했습니까? 6월 28일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작년 총선 이후에 부정선거 의혹들은 많이 제기가 됐죠. 많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지만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또 뭐 어떻게 만든 자료인지 뿌리가 없죠. 그러나 이제 그런 자료들을 저는 뭐 계속 수집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금년 6월 28일 인천 연수을에서 재검표가 있었죠. 첫 번째 재검표죠. 이 재검표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이 주관한 겁니다. 그리고 법원 직원들이 나와서 다 이제 검표를 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검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온 것들은 증거물이죠. 증거 현장에서 나온 것이니까 거기서 나온 투표지들, 투표지, 투표용지들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우리 박주현 변호사나 또 우리 권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법 투표용지들이 나온 겁니다. 전에는 의혹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증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6월 28일 그 선거 결과를 재검표 결과를 이야기 듣고서는 이 선거는 증거에 의해서
부정선거였음이 입증됐다라고 하는 말을 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선거 한 질문, 한 분이 한 질문 왔어요. 아니, 한 분이 한 질문만 왔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같이 나눠. 연속입니다. 아니 연속이라도 안 돼요. 그냥 아니 한 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선거가 지금 일되는 겁니다. 한 번 돈 다음에 질문 다시 하세요. 네, 한 다음 번 돈 질문자 다음에. 손 들어주십시오. 네, 네. 뒤에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진실방송 권한입니다. 먼저 우리 황교안 우리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역사에 묻힐 수밖에 없었던 부정선거를 수면 위로 이렇게 터뜨려서 온 국민에게 이걸 알리는 데 앞장서 주신 우리 그 황교안 대표 후보님과 또 김주현 변호사님 이하 모든 분께 진심으로 시민단체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자, 우리가 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걸 200% 확신하는 이 전제하에 그러면 지금 바로 몇 개라 그 2022년 3월 9일 날 이 정권 교체를 앞둔 역사적인 시점에 안전장치를 하고 계신지 100% 부정선거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리고 홀로 이렇게 투쟁하시는 부분 어저께도 토론하시는 걸 보고 저는 감동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와 연대해서 강력하게 이 국민의힘에 공정한 경선을 치러서 치를 수 있는 그런 부정선거가 발 못 붙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준비하고 계신지 꼭 부탁을 드리고 듣고 싶습니다. 아까 아니 됐습니다. 아까 얘기한 분이 이제 얘기한 그 우리 변호사님이 박주현 변호사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집에 가서 혼날까봐. 지금은 현장 일부 외에는 이게 부정선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지금 생활하기 바쁘니까 뭐 그거 지나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죠. 근데 저는 6.28 재검표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재검표 현장들에 가보고 제가 직접 물건을 봤어요. 저는 87년부터 뭐 지금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87년부터 검찰에서 선거 사범을 다루는 공안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34년. 아니 근데 내가 검찰에 있은 거는 28년이니까 아마 그중 한 24년 이렇게 했을 거고 그 이후도 계속 제가 이제 그 선거법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을 법무부 또 청문회 있으면서 쭉 해왔죠. 그러니까 더 사실은 뭐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제가 그 굉장히 오래 선거 사무를 처리했고 뭐 거의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건 팩트니까 박수 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아직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잘 몰라요. 내가 지금 가는 데마다 이런 가짜 투표용지들을 내가 보여드려요.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다 그렇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다 보여드리면 눈이 둥그레져요. 그리고 막 쳐다본다고. 뭘 말하는 겁니까?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좀 많은 말보다도 그림 한 장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설명을 쭉 했습니다. 우선은 국민들에게 지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 단계고 제가 이제 우리 당 후보들, 대선 후보들 지금 토론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얘기를 한 것이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이 뭐냐면 예방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를 제가 쭉 하고 있어요. 우선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야 되겠다. 사전투표 제도가 생긴 이후에 계속 부정선거 시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 전자개표 이 시스템도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 이거 시간 우리 5시간, 6시간 더 걸리면 어떠냐. 정확하게 해야지. 그래서 전자개표도 없애야 된다. 뭐 정상적으로 잘 되면 괜찮지만 지금 계속 부정선거 시비가 거기서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 법에 보면 선거 사무 처리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 선거법에는 선거 사무는
투표일로부터 투표 선거일로부터 180일 이내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80일 딱 날짜까지 못 박혀 있어요. 우리가 그거 6개월 얘기하는데 정확한 180일입니다. 날짜까지 못 박혀 있고 처리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180일이 아니라 1년 반이 넘어가 버렸어요. 법원, 검찰이 이걸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그 18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을 두자. 예. 판사, 검사들 처벌되는 거 엄청나게 무서워합니다. 처벌해본 사람이지만 그걸 제일 무서워해요. 이거 법 어기면 처벌하겠다 하면 이제 이거 낯설 사람들 확 줄어들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법 개정을 할 때 형을 좀 높여야 된다. 좀이 아니라 엄청 높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요새 부정선거 해도 잡혀도 그 다음 선거만 안 나가면 그 다음에 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박해보는 거죠. 한번 도전해보다가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저는 중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종신형에 처해야 된다. 와. 사형을 뭐라고 그랬어? 사형을 해야지 왜 종신형이냐? 지금 우리 법에 사형이라고 하는 형량이 있어요. 사형이 있지만 집행 못하죠. 국제사회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새로 사형 집행 못하는 겁니다. 이미 계속 이어져 온 나라들은 그냥 하고 있어요. 미국도 일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새삼스럽게 사형 집행하면 OECD는 우리하고 함께하지 않겠다. 딱 공식적으로 선언해놨어요. 이러니까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엉고주출한 상태에 있어요. 사실상 이게 형해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집행하지 못할 걸 그냥 고집하고 있을 게 아니라 종신형제를 새로 만들어서 사형 집행 아니죠 이거는. 종신토록 우리 교도소에서 그렇게 지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거 누가 감히 선거 부정을 일으킬 각오를 생각을 못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방법이다, 대안이다 하고 일단 대안으로 제시해 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정부가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여론이 되면 무섭겠죠. 혹시 이거 내가 잘못했다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소급표라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이건 정말 국기에 관한 것이니까 나중에라도 뭐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뭐 이거 지금이라도 고쳐가는 작업들을 이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겠다. 지금은 우선 첫 단계는 부정선거를 밝히고 뭐 밝혀졌죠 우리가. 그리고 국민들에게 널리 이제 알리는 거 이것이 우리 첫 과제고 둘째로는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어떻게 해야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되겠나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입법화해서 또 실제로 우리 당에서 법안으로 낼 준비를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배우방송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가짜 투표지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투표 관리관 도장이 이미지 파일로 선관위에서 다 관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국의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제가 원하는 대로 기입을 해서 가짜 투표지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투표 관리관 도장이 악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투표할 때 제 도장, 제가 만약 투표 관리관이면 제 도장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선관위가 이거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그때그때 파일을 넣어서 바로바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장난을 못 치게 해야 됩니다. 개표 상황표에도 도장을 가지고 장난치는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러니까 이 투표 관리관 도장을 장난치지 못하도록 이걸 이미지 파일화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네. 네. 아니 다른 분들도 네, 여우방송입니다. 후보님께서는 얼마 전에 미국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미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이 부정선거가 자행됐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부정선거가 있었고 미국이 똑같이 따라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다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부정선거 재조사를 실시해서 여러 곳에서 내일 또 이제 내일 오후 1시쯤이면 그 발표가 결과가 난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청천벽력으로 뒤집어질 만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에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지금 후보님께서 미국 갔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부정선거에 올인하는 모습으로 좀 보일 수도 있고 한데 혹시 미국에 가서 어떤 부정선거 실태를 아시거나 언지를 받거나 뭐 한 교감한 게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5월에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우리 백신 문제 너무 이 정부가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라도 간다 이러고 이제 갔다 온 겁니다. 제가 총리하면서 미국의 인맥도 있고 그래서 싱크탱크라든지 또 조야의 여러분들을 만나서 우리 한미 동맹 아니냐, 동맹이 지금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동맹이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가서는 이번에는 제가 뭐 8일 있었습니다. 그동안 뭐 여러 이슈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백신 얘기만 다루고 왔고 약속받아 왔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제가 약속받은 건 1000회분 또는 2000회분을 달라고 했고 뭐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와서 대통령이 그 뒤에 갔다 오더니 50만 회분을 50만 회분으로 줄어버렸어요. 나중에 100만 회분이 됐습니다만은 정말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이슈는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중요한 거. 지금 한국 선거에 북한이 개입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북한이 개입해. 그 증거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우리 제가 우리 변호사님들 한 사람들이 봐야 됩니다.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북한이 개입했다는 거. 질문하시라고요. 그냥. 그래 알겠습니다. 그 어떻게 개입했다 그러면은 그 2011년 9월 26일자 조선일보 최보식이 만난 사람들 중에 남북 경합의 막구 장치혁 전 고압회장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기사에. 아니 북한이 개입했다 이거죠? 네, 그렇죠. 북한이. 잘 알겠습니다. 태권님들 어느 놈이 작업했다 그러는데 누가 작업했는가? 북한의 간첩 또는 그놈들이 작업한 겁니다. 예? 작업하셨고 아까 뭐 어느 놈이 아까 또 변호사님도 공개하셨는데 그 모든 특권을 예, 알겠습니다. 북한이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다 학습을 해야죠. 학습을. 예, 알겠습니다. 북한이 개입해가지고 지금 북한이 개입한 그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 하실 분 잠깐만요. 저기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대표님은 공산주의 자랑성을 모릅니까? 공산주의 자랑성을 모릅니까? 누가 말씀이에요? 한대표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북한 피난은 피난민입니다. 잔혹한 그들 피해서 온 피난민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 예. 그래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황 대표님한테 제일 아쉬워하는 게 그 당시에 그 대통령이 권한 대행했을 때 왜 그 비상 개혁을 못 하셨는가? 다른 분들도 질문 좀 할게요. 혼자만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다른 분들 질문 좀 할게요. 오늘은 부정선거에 대해서만 물어보면 됩니다. 예, 아니 다 하신다니까. 예, 또 다른 질문 다음 있으면 질문하실 말씀하세요. 분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호로라기 방송입니다. 한 대표님께 말씀드린 건 지금 우리가 그 부정 선거가 꽤 오래도록 지속돼가지고 저희들이 활동한 지 참 오래됐어요. 그래서 저번에 변호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는 이제 이해가 안 가고 그랬었다고 이제 내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거 전자개표로 인해서 그 부정선거가 나오니까 수개표로 다시 가면 어떤가? 거기에 대한 의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게 그동안 이제 전자개표, 사전투표 그런 제도가 나오면서 계속 불법 선거 시비가 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한 8, 9년 됐는데 계속 이어서 나오니까 이 제도에 결함이 있다. 합리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폐지하고 사실은 되돌리면 됩니다. 부재
사전투표는 부재자투표로 돌리면 되고요. 전자투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수개표로 하면 되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했고 당에도 전달했고. 네, 여기 이게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 마지막으로 예.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종교문화원 원장입니다.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김영일 목사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문제는 자유민주 기본 질서를 세우는 정신적인 밑바탕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 싸움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황교안 후보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싸움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도 끝까지 싸워서 이번에 꼭 대통령이 되시고 아니면은 다음번 대통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가는 싸움을 해서 아예 그냥 대한민국의 이 거짓이 진실을 덮는 이 기본적인 이것을 뒤집어 엎는 그런 혁명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장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되면서 핵심 과제로 국가보안법 폐지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민주당 내 소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민주당 개폐 소위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폐지하겠다고 그럴 적에 법무부의 주무과장하고 제가 그 당시 이제 대검의 주무과장이었어요. 공안 1과장. 제가 이제 그 대검 과장, 법무부 과장에게 계속 뭐라 그럴까, 우리 방어 논리, 우리의 논리를 이제 전해주고 그 1과장이 또 이제 민주당의 국가보안법 개폐 소위 위원회에 참석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저하고 같이 소위 대응을 해서 지금 국가보안법이 없어졌습니까? 아직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직 있죠. 97년도에 없애려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6개월 동안 계속 이론 싸움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정부가 그 DJ 시대니까 우리는 정부에 속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서 계속 6개월 동안 우리가 정말 치열한 이론 투쟁을 해가지고 결국 7명의 소위위원 중에 5명이 신중론으로 바뀌었어요. 폐지론자들이었는데 신중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가보안법이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다들 잘 모르세요. 잘 모르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내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구석구석에서 애를 쓰셨죠. 또 제가 2005년도에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검사장 승진 바로 직전의 자리예요. 그리고 1순위. 그 서울차장은 뭐 바로 이제 검사장이 되는 1순위였었어요. 근데 그 1차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뭐 좀 문제되는 사건을 2개 지휘를 했어요. 하나는 강정구 교수 사건이에요. 강정구 교수가 인천에서 6.25 전쟁은 통일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6.25 전쟁을 미화하는 발언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수사라고 그러는 경찰이 수사를 처음에 시작했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런 사건을 수사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수사에 대한 불평을 얘기한 거죠. 뭐 다들 위축되고 그랬죠. 이제 그래서 경찰이 우리한테 사건을 송치해가지고 우리가 팀을 만들어가지고 수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좀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사안도 중요해요. 지금대로 우리 다 이렇게 안 보이시게 떨어져서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이거는 구속사안이라고 하는데 검사들의 의견이 일치가 돼요. 이 사람의 발언이라든지 그동안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쭉 보면 구속사안이다. 혐의는 인정되고 더 나아가서 구속사안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팀의 결론은 그 구속으로 의견을 내고 총장한테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어요. 총장이 좋은데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것이니까 대통령의 법무참모,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고 이제 갔어요. 갔다가 천정배 장관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막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위 법에 있긴 하지만 한 번도 운영되지 않았던 수사 지휘권이라고 하는 걸 발동을 해서 우리를 막았었어요. 총장이 갔다 와가지고 나도 법조인이니까 법대로 하자. 그래서 이제 불구속으로 구속하겠다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불구속으로 하자. 그렇지만 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 항의 표시로 내 사표 내겠다. 그래서 총장이 그때 사표를 냈어요. 뭐 파탄이 났죠. 그리고 이제 그해 또 12월에 제가 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우리 내 산하에서. 그래가지고 쭉 수사를 했는데 국정원이 국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도청을 한 거예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도청을 한 것이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팀에서 국정원 원장들을 다 구속하기로 했어요. 원장 차장들을 3명이 이제 구속 대상이 됐는데 그 원장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임동원입니다. 임동원 다음에 신검 이렇게 이제 두 사람 그 앞에 사람들 다 수혜가 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남아 있는 그 두 사람을 이제 구속을 하겠다고 했더니 저 청와대가 아마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펄펄 뛰죠. 왜냐하면 임동원은 오른팔 아닙니까? DJ 오른팔인데 지금 저 노벨 평화상 받은 대통령이 도청했다, 도청에 연루됐다, 그 정부 때 도청했다. 이러면 이건 완전히 그냥 노벨상이고 뭐고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이제 답을 했겠죠. 나중에 이제 여기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 장관에게 좀 가서 설명을 하고 와라 그런 모양입니다. 갔다가 만나지도 못했어요, DJ를. 다시 그다음에 총리가 갔어요. 총리가 이해찬 그 당시 총리입니다. 여기 가서 만나긴 만났는데 이 얘기 했더니 그 얘기 꺼내지도 마라 그러더라고요. 결국 구속 안 하면 안 되겠냐. 결국 이런 답이 온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검사들하고 같이 딱 협의해 보니까 협의하나만 안 하죠. 그래서 이제 그냥 구속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이제 몇 달 뒤에 검찰 인사가 있었는데 우리 차장 3명 중에 1차장, 3차장은 검사이 되고 2차장 저는 탈락을 했어요. 탈락.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가 나고 나서 우리 도화 언론에 다 사설에 그냥 막 썼어요. 황화무계를 승진 안 시킨 거는 부당한 인사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그때 기사가 있어요. 거의 모든 신문에서 그냥 언론에서 사설 아니면 일명 기사로 그러니까 큰 기사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통진당 사건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그 얘기까지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가 뭘 했다는 자랑을 거의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은 너무 모르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평생을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간첩을 잡기 위해서 이 나라가 좌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뒤에서 얘기한 이런 부분들은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저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저절로 지켜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하는 분들에게 서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될지언정 이렇게 좀 힘 빼는 이런 거는 좀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황 대표가 그런 결기가 있냐, 의지가 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저에 대한 모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려도 될까요? 질문은 여기서 아니 하세요. 죄송하세요. 네. 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기 질문하실 분 손 들어보십시오. 한 분, 두 분, 세 분. 아니요, 세 분 있네요. 네. 1분 내로 질문해 주십시오. 예, 예. 네, 1분 내로 해주십시오. 지금 부정선거로 인해서 여당이 180석을 차지하고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을 계속 통과시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부작용도 굉장히 사회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정권을 차지하시면, 정권에 들어가시면 그 지금 이제 말도 안 되는 그 법안들이 다 무효화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것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이제 지난 그 총선이 무효가 된다고 해서 그 법안들이 바로 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다 또 무효화 시켜야 돼요. 제가 정권 교체보다 그 뒤가 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잘들 난 모르세요. 모르시지만 이게 전문 무효가 되더라도 사실은 법안 다 그냥 살아 있습니다. 그거 없애려고 그러면 하나하나 다 이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건들을. 그런데 180조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쉽게 되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 그 제가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할 때 통진당만 해산했으면 하나만 하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에는 없지만 논리를 끌어내서 소속 의원들은 자격을 상실시켜야 된다. 이런 그 청구를 했습니다. 헌재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통진당도 해산했고 그 다음에 그 의원 그 당시 5명 있었는데 이 사람들 자기가 또 박탈을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중에 이거 정상화하는 것도 사실은 정권 교체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명분이 생기겠죠.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고 우리가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뤄내면 그 다음에는 어렵긴 어려워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들은 있어요. 근데 진짜 아무나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때는 위기 극복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저는 뭐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재개를 하게 됐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정치 관련 뉴스 방송을 하고 있는 MKTV의 김미나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이번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 2020년 대선을 보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 더 파악하게 되고 알게 된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한국에도 그리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자유가 억압되는 것이 막아지고 또 진실이 보도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 문화에 맞게 그런 보수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청년들 사이에서 부정선거라고 하면 약간 뭐 음모론이다 아니면 반감이 섞인 의견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조금 더 일깨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후보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고리콕인가요? 이제 소위 이제 건설을 계속할 거냐 말 거냐 하는데 이 정부가 들어와서 그걸 이제 정지시켰어요. 우리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정지시켜가지고 논란이 되니까 이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이제 구성해가지고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은 그때 원전 폐지 이론이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더 원전 탈원전 정책이 잘 됐다라고 하는 여론이 제가 기억하기엔 더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난 건 뭐냐면 원전 건설을 재개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왜 그렇게 결론이 바뀌었느냐? 그때 젊은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공론화위원회에 있던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냥 선동에 의해서 원전은 위험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편한 것도 좋지만 안전해야지 우리가 원전 사고 당할 수는 없잖아 뭐 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며칠 동안 이렇게 그냥 합숙하면서 전문가들 얘기를 들은 겁니다. 원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원전이 필요 없다는 전문가, 탈원전 하면 안 된다는 전문가, 탈원전 해야 된다는 전문가들 얘기를 다 들은 겁니다. 듣고서는 기성세대는 별 변화가 없었고 젊은 사람들이 다 바뀐 거예요.
아니 안전하다는데 왜 이걸 왜 반대하냐? 실제로 원전 사고가 세계에 3번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체르노빌, 러시아에서 엉터리를 만든 그 원전 시스템이었어요. 70년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투마이스인가 뭐 이런 그 지역에서 또 생겼던 원전이 있어요. 그때는 사실은 인명피해까지 오지는 않도록 이중적인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넘어오지는 않도록 그렇게 방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후쿠시마 여기에 원전인데 지난번에 이제 그 일본에서 근데 이거는 원전 사고가 아니라 해일 쓰나미 사건이다. 쓰나미가 덮쳐서 원전을 덮은 거지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다 듣고 원전 왜 안전한가? 물론 유출되면 안 되죠. 그러나 유출됐을 때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5중 방어막을 갖고 있어요. 만약 유출돼도 그렇게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유출된 일도 없고 그런 얘기를 좀 자세히 딱 들었어요. 전에는 그냥 손동영에서 그 얘기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안 했는데 지금은 딱 그냥 합숙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팩트가 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표가 다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건설을 재개하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을 알리면, 팩트를 알리면 기성세대는 사실은 자기 고정관념에 많이 얽히지만 젊은 사람들은 팩트를 알면 팩트를 쫓아옵니다. 원전 문제도 그렇게 된 것이에요.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직 우리 젊은이들에게까지 알릴 무슨 뭐 기성세대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직 그런 단계입니다만 제가 계속 이제 우리 후보들 TV 토론할 때마다 그 얘기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것도 무슨 뭐 선거 전략이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냐 사느냐 이런 문제인데 너무들 모르니까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무슨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이거 알게 되면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도 그 얘기를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정의의 길에 서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 만날 때마다 이 얘기해요. 그럼 다 공감합니다. 예. 세 번째 마지막 질문 아까 저한테 합니까? 네.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죄송한데요.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그 지난 5구 대선이 그 드루킹 판결로 그 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경남 도지사가 구속되지 않습니까? 그 이제 경인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러면은 그 대통령의 어떤 정당성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혹시 그 후보님께서 현 대통령이 거국 중진내각을 구성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안하면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도 한번 던져본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지난번에 김경수 지사 사건 유죄가 났죠. 근데 선거법은 무죄가 났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지금 대통령 이 정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것도 결국은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지난 정권이 정말 좀 잘 못된 모습으로 이렇게 출범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역사가 결국 평가하고 심판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뜻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네가 잘했니 왜 못했니 뭐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의 분명한 목표를 만들어가면 정말 우리가 꿈꾸던 자유 대한민국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여튼 살아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그 시장경제 법치가 확고하게 서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박수! 다음 방송에 있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후보님 예비 후보님과 앞에 변호사님을 위해서 큰 박수. 네, 박수. 제가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안전하게 돌아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뭐라고? 그리고 저희 부정선거 관련해서 핵심적인 증거 월요일 날 또 기자회견을 열 것입니다. 서울 변호사회관 교육문화회관에서 2시에 일단 예약을 했고요. 지금까지 공개된 거 플러스 해서 안 공개한 것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